네, 안녕하세요. 서산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요일 다우지수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최근에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차기 연주장 지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례상으로는 이제 연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통화 정책의 연속성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했었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정책적으로 브라이너드 연준이사 같은 경우는 은행 규제나 이제 기후 대응 같은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좀 입맛에 맞는 뭐 신임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외에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반도체 공장 부지 이제 슬슬 확정 지을 때가 됐지요. 그래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좀 뭐 발표할 부분이 있으면 발표를 좀 하고 해서 이제 뭐 미국 이제 출장길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할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고 있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정도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말씀드렸듯이 이 목요일이라도 사상 최고자 한번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살짝 쉬는 가운데 나스닥이 먼저 치고 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11월 만기일 이후부터는 수급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일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은 계속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만기약이나 매수를 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강세 수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콜옵션과 풋옵션까지 매수를 했는데 풋옵션 규모보다 콜옵션 규모가 더 크죠 이제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옵션 동향도 상방 포지션 그리고 선물도 대량 매수 주식도 8천억 가까이 매수 하면서 이제 상승 포지션을 좀 구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 포지션을 은근슬쩍 늘려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방향을 뭐 확실히 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도 코스피는 약세 구간을 탈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팩트는 이거죠. 약세 구간을 탈피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래도 좀 이겨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수급이 아니겠느냐. 최근에 수급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올라가는 날 오늘 같은 날은 한 차례 뭐 휴식을 취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그래도 거의 1.8%나 하락을 보였었는데 우려감을 씻어내듯이 그래도 아래 꼬리를 예쁘게 달고 절반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이미 뭐 강세 구간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언제 뭐 다시 돌파할 거냐 아니면은 이 사이에서 그냥 박스권을 그을 거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시황 쪽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한 차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이 제2공장 투자 확정짓는 기대감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돌만큼 다 돌았으니까 그 지금 미국 가자마자 모더나 먼저 가고 그다음 버라이즌 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아마존이랑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 백악관도 한번 찾아갔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이 뭐 공장 부지 확정 짓는 거는 가능성이 높고 미국 백악관이랑도 가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조율을 잘 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바닥만 기어다닐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7.8%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4분기 디램 가격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다른 곳하고 또 달라요. 모건 스탠리는 이 8월에 우리나라 이 공매도 리포트에 거의 뭐 그 앞장선 증권사였기 때문에 투자은행이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4분기 디램 가격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방향을 선회했죠. 입장을 바꿨죠. 그렇다라는 것은 공매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의견을 변경을 했다라는 것.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우려감이 크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티그룹에서도 반도체 가격 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2분기 안쪽으로는 다시 한번 뭐 정상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이 공매도 리포트에 근간이 됐던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 전에 2022년 내년도 D램 같은 경우 가격 하락이 초반엔 좀 있지만 그래도 총 매출로 보면은 0.3% 상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기 시작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뭐 시티 그리고 뭐 마이크론의 뭐 주가 동향 여러 가지 측면이 함께 공존하면서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 보였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디램 쪽이 살아나면 당연히 뭐 좋아지는데 11만 5천 원 바로 뭐 갭으로 돌파해서 양봉으로 솟아주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뭐 제자리를 이제 뭐 거의 다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뭐 솔브레인이라던가 뭐 ENF 테크놀로지라던가 뭐 원익 IPS 테스 이런 그동안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 초고순도 기체 그 액체 불화수소 동시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규제하면서 불화수소 쪽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99.9999999999999 이게 9가 15개입니다. 15개. 기존에 12개만 돼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술력이다 했는데 15개까지 어마어마한 이 초고순도의 이 기체와 액체 동시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램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진입했다라는 거. 요거 특이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살아나면은 뭐가 같이 따라온다? 약간 동생 같은 업종으로 해서 MLCC 같이 보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은근슬쩍 살아나고 있죠. LG노텍 먼저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살짝 보세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기도 벌써 58만 원 구간까지는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뒤따라다니는 거니까 MLCC는 이제 전력량을 조절하는 전력의 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반도체는 전력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랑 이제 뭐 전기차랑 해당 관련 부분 쪽으로 해서 MLCC는 항상 업황이 뒤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 뭐 밸류에이션 개선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LA 오토쇼에서 신형 전기차 콘세카 7 공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GMP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만 원을 드디어 예쁘게 넘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좋고요. 이제는 21만 원 안정적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라던가 만도라던가 아니면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 뭐 SL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반도체 쪽하고 이제 뭐 완성차 쪽하고 좀 어려웠던 업종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하나가 문제였는데 5G도 이제 은근슬쩍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권에서 은근슬쩍 이제 탁탁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던데 이 25일 과학정통부 임혜숙 장관과 통신 3사 CEO의 첫 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투자 활성화 장려 기대감. 이 우리나라 기지국을 너무 안 지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버라이즌 방문해서 CEO하고 이제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한 거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5G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 탈출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동안 좀 과하게 눌려있던 업종들이 이제는 좀 슬금슬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에이스테크나 KMW, 뭐 OE솔루션, RFHRC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5G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 수요 증가에 이제 발맞춰서 신규 주설을 800억이나 증설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좋은 모습 보이다가 뭐 저 유럽 쪽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뭐 새로 알루미늄 박이나 이렇게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뭐 그래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실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뭐 NFT나 메타버스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재생에너지나 많이 올라온 쪽은 살짝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에서 잘 쉬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주였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올라오다가 중간에 한 번씩 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 쉬면은 뭐가 움직인다. 기존에 쉬고 있던 반도체나 5G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이 전통 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뭐 연말 가면서 이제 과하게 좀 눌려있던 이제 종목들의 키높이 맞추기가 조금 시작됐다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